2부 순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대관 시간이 타임당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성 여러분들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기다렸다가 피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자, 우리 포스트잇은 아까 쓰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 해야 되나요? 아니, 자기소개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교수님 이제 교수님 TV쇼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샵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이번 년 초에 저희 원장님이 샵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공간에서는 샵에서 모든 거를 다 제공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고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인맥이 더 넓거나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좋긴 하는데, 이래 모든 게 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거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적인 제가 상황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생활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그래서 좀 약간 되게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이 잘 됐을까라는 고민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발음이 좀 그러신 거는 외국에서 오신 네. 거죠? 저는 조선족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엄청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아마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은 이쪽에 기능을 가진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신다고 하셨죠? 네. 아니, 제가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진짜 난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이 웃어가지고 내가 뭐 진짜 힘든다는 분 내가 또 고열을 빼라가지고 나 메이크업 공짜로 하게 하고 가지고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선생님부터? 나 진짜 오해 사게.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진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큰 강을 건넜어요. 네, 진짜로 큰 강을. 1년 동안 맨날 울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편견이 있다고요. 그래서 머리하고 메이크업 하다가 선생님 발음이 그러면 눈빛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하죠. 지방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많이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뜨끔할 수도 있고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걸 잘 헤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선생님 안에 있는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꼭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남한테 꼭 힘을 더해서 말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모자란 거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는 부족하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적정하게 채워진 사람이 줄 수 없는 되게 좋은 느낌을 줘요.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돈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분 말씀하신 거에 앞에 먹고 죽을 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주 간결하게 돈이 없습니다. 집사람을 돈 벌어 오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네요. 혹시 저의 무능력함을 아내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슬픕니다.
저는 욕심쟁이일까요? 아, 제가 이제 일찍 결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가 셋이 있고 저는 이제 외벌이로 이제 쭉 10몇 년을 살았는데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와이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육아 때문에 아이들 육아 때문에 이제 일을 하기가 좀 어렵죠.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양가 부모님이 아니라 혼자서만 다 이렇게 뭐 여러 이제 깊은 사연까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케어를 해야 돼서 그거는 그냥 집사람이 힘드니까 아이들을 봐라. 사실은 이제 집사람이 똑똑해요. 똑똑하고 이제 능력이 있어서 제가 그 좀 집사람을 이렇게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려고 이제 많이 저도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게 잘 안 그 어떻게 아이가 자꾸 이렇게 곤란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인공 수정을 하신 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체외 수정인가요? 어떻게? 이게 뭐 그런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받아요. 이게 김 교수님처럼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둥이니까 이게 참 이게 관계가 부부 사이가 좋다, 금실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거는 또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집사람 유튜브로 볼 거니까 너무 이제 묻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내분이 여기 가라고 하고 남편분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우연치 않게 이제 김 교수님을 안 거는 며칠 그러니까 한 달 됐나? 한 달? 한 달 되셨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전 김 교수님의 매력을 간파해 버렸어갖고 그 오면서 쭉 멘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김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교수님의 눈빛은 영원할 것 같다고. 선생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욕심쟁이 아니죠. 선생님은 좋은 사람. 선생님 좋은 사람.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끔 인생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웃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다 고민해 보시고 인생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고민을 해가지고 고민이 없어지면 세상에 고민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고민 많이 했다고 해서 고민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책, 그런 영상, 그런 곳에 함께 조인하셔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선생님은 선생님 안에 되게 유연한 좋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선생님 안에 유연한 좋은 힘이 있으시니까 어제 저희 형이 있는데 형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에 갔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특실을 쓰는 거예요. 저는 병원 특실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돈이 엄청 많아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 시골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형제가 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 자손만 30에서 40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제가 8이니까 다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하면은 16명, 자녀가 보통 2에서 3 있거든요. 그러면 몇 명인지 계산하지 않겠어요. 많아요, 그냥.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 그러니까 특실을 쓸 수밖에 없고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특실에. 밤에 갔는데요. 11시, 12시였는데도. 그때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지금은 진짜 힘들지만 아이 셋이. 사실 아이가 하나일 때 집으로 들어간 거고 아이 셋이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낮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어린이집 출근을 해버려. 그럼 어린이들이 잘 때쯤이 되면 내가 진이 빠져. 그러니
지금은 당연히 힘드시죠.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온 마을이 필요한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뭐 양가 도움 없이 혼자 3명을 키우는 것 자체가 정말 무리한 일이죠. 그리고 부부가 둘이 키우는 것도 무리함이에요. 그 자체가. 네. 그러니 이 자체가 무리함에서 우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너무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마셔라. 전 역설적으로 이렇게 소개할게요. 조금은 모자란 아빠가 되어야 아빠도 힘이 나서 아이들한테 나중에 더 잘해줘요. 근데 아빠가 좋은 아빠 되려고 하니까 벌써 마음에 부담. 네. 또 좋은 엄마 되려고 하니까 그 엄마도 또 부담. 그렇게 부담이 생겼는데 또 부담을 생산하고 또 부담을 생산하고 너무 좋은 남편이 되려고도 하지 마셔라.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첫 문구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그 사연의 첫 문구가 나와 있잖아요. 아,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를 등 떠밀어서 아내는 지금 일을 하게 되셨어요? 집사람이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람이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도 자기가 이제 집사람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쭉 해서 일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하고서는 이제 어차피 저랑 결혼하는 게 탈출구였죠. 아, 탈출했는데 네. 또 선생님이 다시 또 그렇죠. 그거를 다시 또 넘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싫은 거예요. 두렵고. 왜냐하면 수년 10여 년을 그런 일을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려니까 두려운 거죠. 나이도 있고 내가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 해를 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쉬웠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선생님. 자, 쉬우면 누구나 다 해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일에 기회가 있어요. 왜요? 쉬운 일에는 사람들이 쉬우니까 다 가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일에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힘이에요. 그러니 자꾸 힘 있는 에너지하고 연합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이건 진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연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홀로 있지 못해서 사람들하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게 다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는 고요하게 잘 있을 줄 아는데 남하고 연합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진짜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미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칭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뭐 눈빛 있단 말은 진짜 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 때 인생에 봄이 온다고 그랬어요. 시인 김창옥.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 때 인생에 봄이 오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근데 아무리 잘 나가도요, 남말 들어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성공했던 자기 경험만 믿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 벌어져요. 정말로요. 그러니 자꾸 강연 들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듣고 재밌는 거 들으세요. 재미는 웃긴다는 게 아니라 집중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 말이 들리고 그런 거 자꾸 들으면서 용기 내서 조금 지혜롭게 어색하게라도 와이프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 짐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지금 남편 혼자 지면 나중에 선생님 자빠지면요, 선생님 일으키는데 더 큰 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눠줘야 돼요. 와이프가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이를 3명 낳아서 3명 키우신 분이면 사회생활 충분히 능력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라고 말로 하기 어색하면 문자로 하기 어색하면 혈서로. 피 좀 빼요. 살도 있으신데. 아내 이름으로 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분이 비슷한 내용이어서 소개할게요. 27살 첫 사회생활 그만두고 싶어요. 이거 저희 정 팀장은 아니죠? 저희 정 팀장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매일매일 고통스러워요. 선생님, 존버만이 답일까요? 존버가 뭐예요? 예? 존나게 벌다? 아, 버티다. 아, 그게 존버예요? 아, 나 처음 듣네. 아직 학생인데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워요. 교수님 화이팅. 당신이 화이팅 해야지 지금 내가 화이팅 할 때는 아닙니다. 네, 서로 화이팅 합시다. 한 분은 학생이시고 한 분은 27살에 첫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지 잘하는 것을 할지. 자,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전에도 강연에서 소개했지만 제 기준으로 좋아하는 것과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좋아한다는 것은 전에 여대에 강연을 했을 때 여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찬스입니다. 새 오빠로 갈아탈 찬스가 아니고 오빠를 정말 좋아했는지 아니면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오빠를 정말 좋아했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의지로든 감정으로든. 그렇지만 우리가 오빠가 좋아 보였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좋아 보였다는 것은 막상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느꼈는데 나 대가를 지불하긴 싫어요. 이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좋아 보였던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잘한다는 것은 혼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대상이 생겨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잘한다는 것은. 자, 잘한다는 것은 혼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해 줄 때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제 노래를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강사님 저 노래 들어봤는데 노래 뭐 괜찮던데 와 이래요. 정말 좋아한다고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내는 거예요. 떡을 바라지 않으면서 돈을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좋아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궁시렁 되면서도 왔어요. 오면서 계속 생각했죠. 아씨 전에 2만 원인데 왜 44,000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와요. 왜요? 그 강연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강연의 가치를. 사람이 언제 인정하냐면 대가를 지불했을 때 완성돼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거나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가치의 인정이라고요. 가치의 인정.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잘하는 걸 하려면요, 첫 번째 되게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차선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럭키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연은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 남이 좋아하는 것 수준은 아니고요. 전 노래를 좋아하는 게 강의 좋아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걸 인정한 거예요. 10년 만에. 슬프게. 그리고는 놔줘야 되겠다. 아니면 죽게 아니면 살기로 더 할 거냐 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놔주자. 그러니까 그게 놔서 흘러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노래의 반 정도는 강연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강연을 좋아해 주신 거예요, 이건. 왜요? 페이하고 왔기 때문에. 이건 시간과 돈을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가치를 인간이 인정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인정하고 왔다고요. 그럼 이게 잘이에요, 잘. 순환된다는 뜻이요, 잘. 이때 인간이 되게 행복해요. 돈 얼마 버는지랑 상관없이. 그리고 저는 젊은 분들께 이렇게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눈물을 투자하고 내 자존심을 투자해가지고 할 만한 아직 대상의 가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지금 좀 본인이 잘하실 수 있는 것을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10년에서 15년을 해서 기능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뭘 벌게 되죠? 최소한의 기능장이 돼요. 10년에서 15년 하면. 어떤 의미로는 너무 급격한 말이지만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분야를 딱 킵하게 됐다면. 그러면 10년에서 15년 그 기능을 쌓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의 돈을 벌게 돼요. 그러면 그 돈으로 시간을 사세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돈의 구애가 상대적으로 없는 자기가 다시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끼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거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저 강연 17년, 8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저 솔직히 강연 계속 재밌어서 한 거 아니에요. 강연은 극도의 정신노동이거든요. 어떤 날은요, 강의 정말 잘 끝나고 나오면서 욕을 하려는 때가 있어요. 막 차에서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되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강의를 잘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객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3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300명의 교집합을 계속 찾아요. 이게 뭐지? 어떤 말을 해야지? 이거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진심은 계속 하면서. 이거 엄청 고된 일이에요. 근데 가끔 하면 행복해요. 돈 벌려면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릴 때도 있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강연에서는 친절하고 재미있게 하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는 엄청 투박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껴요. 저희 매니저님하고 밥 먹을 때요. 귀에 이어폰 꽂고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요. 근데 저 그거 매니저님한테 죄송하다고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나도 사람하고 말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계속 이런 강의를 지방 돌아다니면서 3번, 4번 하고 막 하루에. 그 다음날 또 하고. 오후에 또 가서 또 하고. 좋아서 이렇게까지 온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근데 저처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주일 정도를 내가 욕심을 놓으면 안 할 수 있는 공간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김창옥 TV를 찍은 거예요. 그 김창옥 TV 제주도 편에서 보면은요, 뭘 보실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이 강연장에서 얘기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의 느낌을 갖고 있는 제 얼굴 표정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건 계속 강연이고. 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께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50 이상 되신 분들, 대부분 그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해야 할 일만 해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왜요? 루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어색해요. 그리고 사치 같아요. 그러니 그런 일을 20년 이상, 10년, 15년 이상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길이 나고 녹아나신 분들은 이제 좀 행복해도 돼요. 행복을 너무 낯설어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일로 생각해서 그것만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고요?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대신한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꼭 시간을 사세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기능으로 돈 보세요. 그리고 그걸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숭고한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대견한 일이고. 네.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너무나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거든 저하고 친하게 지내요. 저도 그런 아버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가끔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함께 와서 이런 얘기 듣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꼭 저한테 오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모질라게라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마음에 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남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두려우면 안 하고 하면은 용감하다고 생각하죠. 불타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문구입니다. 두려워하면서 해라.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멈추거나 그만두거나 돌아서 가지 않게 중간중간에 한번 어떤 에너지들의 도움을 받고 또 연합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계기를 우리 주변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또 사람에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